예, 안녕하십니까. 음, 어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회의 때 이 문재인이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볼 땐 아주 큰 논란이 돼야 하는데 지금 뉴데일리하고 조선일보 지금 요 정도에서만 지금 문제 삼고 있고 조갑재 대표가 오전 방송에서 이걸 다뤘더라고요. 일단 이걸 가지고 이제 헌법 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지금 여기 위배된다는 표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입각한 통일 역시 그 헌법 3조에 지금 위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헌법 위배라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이제 뭐 개헌안 막 던져버리고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 이걸 하기 위해서 영토조항, 통일조항, 대통령 의무조항을 다 뜯어 고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김정은이 만나고 와서 이제 그러면서 좀 하나하나씩 과연 저 문재인과 김정은이 도대체 평창 올림픽을 이용해서 무슨 밀담을 나눴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지금 이건 조선일보 기사예요. 북한은 그간 우리에게 체제 보장과 군사 위협 제거 등을 요구해왔다. 대화 국면에서 북한은 의식해 헌법상 통일에 의무하는 배치되는 따로 살든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베를린 구상에서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통일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을 더 우선시한다는 선평화 후통일 구상이다. 이제 그러면서 남북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게 지금 뭐냐? 그래서 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북 확성기라든지 대남 확성기 등도 다 간섭이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또 물어봤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간섭에 포함되느냐? 그건 모르겠다. 아, 참, 이제 문재인, 김정은이 밀담과 앞으로 추진할 것들이 대충 지금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이미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전에 나왔던 자유아시아 방송에서의 그 김정은이가 평양의 공산당 간부들에게 노동당 간부들에게 교육한다는 내용. 중국과 홍콩식 통일 방안이다. 대한민국을 그냥 이 정도 체제로 놔둬서 돈을 10년 동안 다 빨아먹고 힘없어지면 통일한다. 지금 그 내용하고 지금 이 문재인의 얘기하고 완전히 맞물리지 않습니까? 1국가 2체제론. 김정은 자체가 이미 이제 고려 연방제를 늦추고 중국이 홍콩 빨아먹듯이 빨아먹는 방식으로 간다. 지금 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전제로 핵 폐기는 지금 전제가 됐겠죠. 물론 문재인 생각에는. 이 핵을 놔두고 이걸 한다는 거는 뭐 도저히 미국, 일본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의 생각은 핵을 뽑아내는 대신에 이 1국가 2체제론으로 안보를 보장해주고 돈을 왕창 퍼줘서 북한을 살찌우고 그런 정도 지내다가 연방제 통일을 한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또 역시 넘어야 할 높은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국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일단 국가로 인정을 한 상태에서 연방제로 느슨하게 묶는다는 방식인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할 때
지금 선결 조건이 북한 인권은 제낀다 칩시다. 자, 김정은이가 동포들을 뭐 때려 죽이든 굶겨 죽이든 신경 쓰지 말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죠. 이제 우리 돈으로 연 100조 원 퍼줘야 되니까. 그런데 6.25 전쟁에 대한 정리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까지도 한번 묻고 가자. 6.25 전쟁도. 이걸 묻을 수가 없는 게 6만여 명으로 추측되는 북한의 납북 포로, 국군 포로 지금 6만여 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3대쯤 됐을 텐데 이 국군 포로의 손자가 탈출을 해가지고 이른바 남한으로 탈출해서 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납북자 포로가 북한에 있으면 그거는 아주 불순한 출신 성분이 돼가지고 인권 탄압을 받고 있을 게 뻔하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국군 포로의 손자가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그 6만 명 어떻게 할 겁니까? 6만 명 가족 그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완전 지금까지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거는 북한은 이 국가가 아니니까 통일되면은 바로 해결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고, 뭐,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애초에 그거 거론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가려면은 그거는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북한 국민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호적 그거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 6만 명과 그 딸린 식솔들,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4천, 8천까지 가기 시작하면은 몇십만 명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그거를. 이렇게 간다 했을 때. 그리고 아직도 그냥 이 국군 포로가 아닌 납북자들이 있어요, 납북자들이. 69년도 칼기 납치해서 끌려 들어간 납북자들도 있고, 지금도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 그 탈북자들의 남은 가족들. 탈북했다는 이유로 가족들 지금 핍박받고 수용소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걸 다 덮고 김정은에게 퍼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이것도 또 넘어야 할 산들이 겹겹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이 지금 하는 게요, 이 개헌부터 해가지고 연방제 모조리 본질적 문제를 다 덮고 그냥 막 성을 쌓고 있는데 이게 알고 보면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첫 단추를 잘못 깬 상태에서 계속 단추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이상 전 이 장군이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 나오는데 문재인이가 지금 하는 방식이 막 평화가 왔다 막 큰 소리 치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저놈 봐라 저거 자꾸 큰 소리 치니까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지금 이런 상태인 거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저는 이거는 절반 이상은 지금 문재인의 이 대북 정책을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막 평화가 왔다 막 설치고 있으니까 평화가 왔나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시라도 그래도 믿기진 않는데 저놈이 하겠다니까 한번 맡겨볼까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힘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정돈이 된 상태에서의 질서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 갖다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문재인과 김정은 생각대로 되느냐.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오늘 30여 개 북한 인권단체들이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상원, 하원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보도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을 이제 다 올려라 지금 난리 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오늘 김무성이 자유한국당 무슨 북핵 폐기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회의하는데 이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지금 김무성 입에서는. 오히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제 한변이라 그러죠.
뭐 저도 이 이정희 종북재판 관련해서 이 변호사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임종석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본질적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의 구성원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북핵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 북핵 위기의 본질은 북한 정권이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쏟아부어도 반대 의견조차 제대로 개전할 수 없는 북한 인권의 부재에 있다.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관한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하는 게 맞다. 자,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북한 인권 의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 석방. 그쵸? 이게 지금 이 목사들 등 몇 명, 6명이 지금 최근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해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 처벌 중지. 자, 요 정치범 수용 해체하고 강제 소환된 북한 주민 처벌 중지. 이거는 지금 문재인이 얘기한 거에서 빠지게 되죠. 서로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돈만 퍼줘서 살찌우자. 지금 거기서는 이제 빠지는 건데 여기서부터 안 된다 이거 여기서부터는. 국군포로 생사 확인 및 송환. 이거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거는 내정 간섭이 아니잖아요. 내정 간섭이. 국군포로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사람뿐이 아니라 가족까지 지금 다 문제가 돼요. 여기.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그러니까 국군포로가 아닌데 전시 중에 잡혀간 사람들. 전시 중에. 이거. 그리고 이산가족 자유왕래. 이산가족 상봉이요? 그게 얼마나 지금 반인권적이냐면요. 금강산에서 한번 쇼 해가지고 만나고 몇 시간 동안 만나고 또 평생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아니 문재인이 자기가 무슨 뭐 실향민이라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무슨 북한 거기서 뭐 관료로 일하다가 145태 때 거제도로 넘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거제도 태생인데 실향민이라 그러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개성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럼 저도 실향민인데 같은 실향민끼리에서 제가 얘기할 때는 한 번 만나고 평생 못 만나게 할 바에야 만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이게 웬 서커스예요. 한 번 만나면 자유롭게 편지도 교환하고 전화도 할 수 있게 하고 수시로 만날 수 있는 대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홍콩 중국식으로 가도 이 부분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산가족끼리도 만나지 못하는 국가가 이게 국가 대 국가 대 됩니까? 우리가 일본에 간 동포를 못 만나니까 그 똑같은 독재국가인 중국에 간 동포를 못 만납니까? 서로 가족도 못 만나는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이체제 1국가 혹은 2국가 체제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이거 말장난을 해도 지금 여기 한변이 주장한 대로 핵폭탄은 바로 이 기형적이고 반인권적인 체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지 않고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 수도 없이 나오고 있고 이 얘기가 제일 지금 안 나오는 데가 대한민국인데 오늘 그 30여 개 북한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중앙일보, KBS 등등이 보도하는데 이걸 덮고 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오늘 그 동아일보 주성아 이제 이른바 탈북자 북한 전문 기자가 쓴 거 보니까 참 가관이던데 북한인권법을 박근혜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 내용이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 유린 기록센터, 즉 북한에서 어떤 놈이 어떻게 인권 말살하는지를 다 기록을 한다. 그건 탈북자를 면담하면서 다 지금 수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일부 산하에다 두니까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 통일부가. 그리고 원래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제 민간단체 보고 너희도 하지 마. 우리 통일부가 해야 되니까 너희 하지 마, 못하게 막아놓고 통일부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재단도 지금 출범을 안 시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 방식으로 가려면요. 이 북한인권법도 당연히 폐기시켜야죠. 간섭하지 말자면서요. 북한인권법 폐기시키고
자, 어차피 하지도 않는 거 북한인권재단 다 없애버리고 통일부 산하에 둔 북한인권 말살 기록센터 다 없애버리고 이것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내야 돼요. 이 오랫동안 특히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포갑적 인권 체제를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핵만 뽑아내고 퍼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뭐 예전에 뭐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에서 했었던 남북연합 1국가 2체제를 유지하되 상호협의체를 만들어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그 구상과 똑같다 그러는데 전두환 노태우 때만 하더라도요. 핵을 본격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지금 이 정도로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는 체제는 아니었죠. 오히려 박정희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더 잘 살았고 박정희 정권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뛰어넘은 것은 70년대 초반이고 국방비를 북한을 넘어선 거는 마지막 1979년도에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일성 체제를 드디어 이겨냈다 이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건데 그때 그러니까 80년대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때는 한번 좀 평화체제로 한번 가보자 논의를 할 만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김정일이가 김일성을 밀어내고 권력을 잡고 핵폭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돈이 평양의 김정일 주머니로 집중되면서 북한 인민들이 다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제 핵을 중심으로 체제를 이제 강화시키니까 당연히 인권 말살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때 지금 시점 노태우 전두환 때하고 지금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핵 폐기를 당연히 미국과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리비아 방식으로 뽑아내면은 1년이면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의지만 있으면, 문재인이가 의지만 있으면 1년 내에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지금 이 북한 인권단체들이 주장했던 거 이것들 자 어차피 문재인이가 할 리도 없으니까 뭐 정치범 수용세체 다 이거 빼자 이거예요. 다 빼되 대한민국 국가로서 해야 될 일 우리 국민 6명 석방 지금 저도 사실은 지금 이거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다 기억났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김정은이 만난다 그러니까 납북자 다 데려온다 지금 막 난리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국민이 지금 최근에 6명 납북됐다는 거를 이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하고 국군포로 생사 확인 및 송환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 이산가족 자유왕래 이게 테이블에 안 올라오면요. 핵무기 뽑아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테이블에 안 올라오면은. 그럼 국가체제로 서로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 김정은 관련 책을 한 또 2권 더 주문했는데, 이 문재인이, 제가 볼 때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이거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재인이가 내가 퍼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어차피 이 미국한테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까 하고 던져놨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니까. 체제를 다 뽑아버려. 핵만 뽑는 게 아니라 체제 자체를 다 뒤엎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김정은이는 지금 숨어 있는데 문재인이만 지금 계속 개돼지 물개박수 부대만 지금 믿고 막 갖다 질러대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쫙 높이 올라가다가 신난다고 올라가는데 그게 벼랑 끝이에요. 거기서 한 발만 더 내딛으면 죽는 건데 뭣도 뭐라고 좋다고 박수치고 계속 올라가다 떨어져 죽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문재인이 딱 지금 극골이에요. 극골. 하나도 지금 본질과 밑을 안 보고 있어요. 개, 돼지와 물개들만 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달려가다가 얼마 안 있어서 실족사하게 됩니다. 실족사하게 돼요.